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이런, 구조원 대신 다른 사람이 찾았네요. 사냥꾼이에요. 불을 봤대요. 축하해요, 아놀드.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을 내놨었는데. 가장 싼 크루즈도 $860래요. 상자로 들어가요. 서둘러요. 기념일을 맞이해서 6,000명 정도의 탑승객과 2,200명의 선원들이 배와 사진을 찍는 동안 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광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돈이 부족해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그 캔은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준비해요, 아놀드. 새로운 실험을 할 거예요. 끓는 물로 가득 찬 욕조. 넷플릭스는 그만 보고 수지에게도 그만 연락해요. 어차피 답장은 안 오잖아요.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푸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한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에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한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30일 이상 자지 않고 가야 도착한대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짜 걱정했다고요.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팰컨 9 로켓에 어떻게 테슬라 자동차를 묶었는지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어이 아놀드, 준비됐어? 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속 9만 킬로미터 또는 1초에 11.2km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네 몸은 미칠 듯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그게 네 뇌혈관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시야는 흐려지고 아마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겠지. 버텨봐 아놀드. 의식을 잃으면 우주복을 입을 수 없게 되잖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고도 19km에 도달하면 네 연약한 몸은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나 콧물 같은 몸속의 액체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내가 너라면 난 서둘렀을 거야. 아 맞다, 우주복 무게가 130kg 정도 된다는 말은 안 해줬었지? 지구 중력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약해 빠진 몸뚱아리는 그냥 으스러질 정도지. 그러니까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주복을 입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침착해 아놀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열이 날 수도 있어. 우주에서는 때때로 체온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 땀이 증발해서 몸이 식는 것을 막는 거지.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면 네 체온은 약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오 아놀드, 결국 기절하고 말았구나. 오리가 널 응원해 준 거야?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내비게이션 장치 손상으로 인한 충돌 때문에 로켓이 궤도를 이탈했어. 지휘 본부에서는 널 화성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불행히도 팰컨 9 로켓의 한 칸이 손상되어서 넌 5시간 안에 달과 충돌하게 될 거야. 설마 너 지금 실례한 거야? 나사 초기 단계 때는 우주복에 이런 폐기물 처리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대. 하지만 결국 현대 우주 비행사들은 훌륭한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었지. 넌 없는 게 확실하지만 난 네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었길 바래. 바로 네 앞에 작은 우주 쓰레기 더미가 있고 바로 네 뒤에 작은 유성체가 있거든.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리워질 거야 아놀드. 2020년의 지구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물질 실험으로 사라졌거든. 이제 뭘 할 거야 아놀드? 아놀드 어디 가는 거야? 발전소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전기도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은 난방도 냉장고도 깨끗한 물도 없다는 말이야.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봐야 하나? 잠깐, 이젠 인터넷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통에 든 물은 유통기한이 한 2년쯤밖에 안 돼. 강한 알코올로 강물을 살균해 볼 수도 있겠다. 음식?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음식은 쌀, 분유, 그리고 꿀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사냥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 네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넌 멕시코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긴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 넌 의학적 기술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스스로 치료해도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라도 너는 완벽하고 끊임없는 고독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짓고 식수 시설을 처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